안녕하세요. 에어테이블을 이용한 2차원 충돌 실험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표는 마찰이 거의 없는 판 위에서 두 입자를 충돌시킴으로써 2차원 충돌 과정에서의 개의 운동량이 보존됨을 확인하고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왼쪽 사진과 같은 에어테이블을 이용해서 바닥에서 공기를 쏘아줌으로써 마찰력이 거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뒤 두 물체를 평면 위에서 충돌시킵니다. 이때 첫 번째 실험은 두 물체의 질량이 동일한 경우이고 두 번째 실험은 두 물체의 질량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이카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 속도 등을 측정한 뒤 분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두 물체의 충돌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운동계와 가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느 정도 부피가 있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 우리는 그 물체의 무게중심에 모든 질량이 모여있다고 가정하고 두 점 입자가 충돌하는 것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체의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마찰력이나 그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 공기 저항 등은 무시하기로 가정합니다. 물체가 충돌하기 전까지 두 물체는 아무런 외력을 받지 않으며 운동하고 있다가 충돌을 하는 순간 서로 밀치는 힘을 받게 됩니다. 물체 A가 물체 B를 미는 힘과 물체 B가 물체 A를 미는 힘은 서로 같은 크기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이것은 작용 반작용에서 기인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작용 반작용에서 기인하는 힘만 작용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내력이라고 하며 내력이 작용하는 작용계는 고립계라고 합니다. 합력이 0인 고립계에서는 선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선 운동량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P로 나타나지며 이 운동량은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여 그 크기와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고립계에서 선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간단한 1차원상의 충돌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충돌 전 상황에 빨간색 물체가 파란색 물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빨간색 물체가 파란색 물체를 따라잡아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빨간색 물체 입장에서는 운동하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며 그와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파란색 물체도 힘을 받게 됩니다. 파란색 물체는 빨간색 물체와 달리 운동하던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충돌 후의 경우처럼 빨간색 물체는 속도가 더 느려지고 파란색 물체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1차원상에서는 방향이 X축으로 왼쪽, 오른쪽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반면 2차원상의 충돌에서는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M1, M2 물체가 U1, U2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가운데 점에서 원점에서 충돌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물체가 충돌한 뒤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분석하기 위하여
평면상의 운동을 X와 Y축 성분으로 나누어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동량은 mv로 계산되며 우리는 이 성분을 X와 Y 두 성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래의 두 수식은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위의 방정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M1의 질량을 가지는 물체는 X축으로 U1의 코사인 알파 1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속도를 가지며 질량 M1에 U1 코사인 알파 1을 곱하였을 때 우리는 M1 물체의 운동량의 X축 성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M2의 질량을 가지는 물체 또한 마찬가지로 X축 성분의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물체의 충돌 전 X축 방향으로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X축 방향으로의 운동량 합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수식은 Y축에 관해 동일하게 계산한 식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의 경우 Y축의 경우 X축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X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충돌 전과 후는 모두 두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도 벡터가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Y축을 보았을 때 두 물체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양을 계산할 때 우리는 부호 또한 고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Y축에서 위쪽 방향으로의 운동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반대쪽 방향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M1의 질량을 가지는 물체의 충돌 전 Y축으로의 운동량의 값은 마이너스 M1 곱하기 U1 사인 알파 1이 됩니다. 반대로 M2의 질량을 가지는 물체의 경우 위쪽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충돌 후를 살펴보면 M1 질량의 물체는 위쪽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에 M1 그리고 충돌 후의 속력인 V1에 사인 베타 1을 곱해주어 충돌 후 Y축으로의 운동량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M2 물체의 충돌 후 Y축으로의 운동량 값은 아래쪽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뒤 M2 곱하기 V2 사인 베타 2를 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X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Y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도 충돌 전의 총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총 운동량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원상의 충돌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과
탄성 충돌,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완전 탄성 충돌에서만 보존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충돌 전과 후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2차원상의 충돌에서는 위치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탄성 충돌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충돌 전 총 운동 에너지는 다음의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충돌 후의 총 운동 에너지 또한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완전 탄성 충돌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충돌 과정에서의 소리나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실험을 통해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돌 전과 후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함으로써 그 에너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원리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은 충돌 전과 후의 물체의 궤적을 나타낸 것이며 오른쪽은 그것을 X, Y 좌표계를 통해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F는 m의 식으로 이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면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에만 두 물체는 힘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돌 전의 운동과 충돌 후의 운동에서는 물체가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F는 0이며 우리는 그때 가속도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충돌 전과 후의 두 물체의 X방향과 Y방향에 대한 운동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X, Y축과 이루는 각도 α1, α2, β1, β2에 대한 코사인, 사인 값을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도를 측정하여 코사인, 사인을 계산하여 곱하는 것보다 직접 X축 방향 그리고 Y축 방향으로의 속도를 측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물체의 충돌 전과 후의 X, Y축으로의 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험 데이터를 시간 t, 그리고 X좌표, Y좌표에 대한 값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 t에 대한 X좌표 혹은 Y좌표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다면 두 물체는 충돌 전이나 후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X와 Y좌표가 일정하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x, Ty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보았을 때 직선의 기울기는 X, Y축으로의 속도가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식과 달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충돌시키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y 방향으로의 속력이 아닌 속도이고, 이때 직선의 기울기가 양인지 음인지를 잘 판단하여서 이 부호도 같이 계산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2차 함성의 두 물체의 충돌 실험을 통해 시간에 따른 물체의 XY 좌표, 그리고 각 축으로의 속도와 운동량,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우리가 결과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표인데요. 실험 1번 동일 질량에 대한 충돌, 그리고 실험 2번 다른 질량의 충돌에 대한 각각의 표입니다. 먼저 충돌 전을 살펴보면 피사체 1의 속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속도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부호까지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u1x는 피사체 1의 충돌 전 x축 방향으로의 속도이며, u1y는 충돌 전 피사체 1의 y축으로의 속도입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피사체 2에 대해서 그 값을 구해준 뒤 각 성분별의 총 운동량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운동량도 마찬가지로 벡터량이기 때문에 부호를 고려해 주어야 하지만, 운동량 P는 위에서 구한 속도 U와 같은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U1x가 마이너스 부호, U2x가 플러스 부호일 때 이것을 더해주면 자연스럽게 부호를 고려한 계산이 됩니다. 앞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P, UX, PUY를 계산해줍니다. PUX는 충돌 전 두 물체의 X축 방향으로의 운동량의 합이며, PUY는 충돌 전 두 물체의 Y축으로의 운동량 합입니다. 총 에너지는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을 의미하며, 아까 말씀드린 K는 2분의 1 mv 제곱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속도나 운동량과 달리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V가 제곱되며 크기만 계산이 되도록 됩니다. 충돌 후도 충돌 전과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에는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또 그것이 X축과 Y축으로 각각 얼만큼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오차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는 기존의 참값에서 실험값을 뺀 뒤 그것을 참값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구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그냥 델타 px와 델타 py 값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성분별 총 운동량의 경우도 델타 K를 KV-KU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그 차이의 퍼센트는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험 2도 실험 1과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데이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